셜록 홈즈의 바스크빌 시내의 개 제2장 낭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2장 바스크빌 가문의 저주. 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방에 들어오실 때부터 봤지요. 홈즈가 말했다. 손으로 쓴 오래된 문서입니다.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군요. 위조된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말씀하시는 내내 편지가 조금 삐져나와 있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오차 범위 내에서 문서의 작성일을 추측할 수 없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아마 그것을 주제로 한 저의 작은 논문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편지는 1730년대의 것이 아닌가요? 정확히 1742년에 쓰인 것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안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이것은 찰스 바스커빌 경이 저에게 보관을 맡긴 가족 문서입니다. 찰스 바스키빌 경은 석 달쯤 전에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셔서 대번셔가 발칵 뒤집혔죠. 저는 그분의 주치의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강한 정신의 소유자이자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상상력은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바스키빌 경은 이 문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결국은 자신에게 다가올 바로 그런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손을 뻗어 문서를 집어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폈다. 왓슨, 여기 좀 봐. 짧은 S와 긴 S를 번갈아가며 썼어. 연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지. 나는 그의 어깨너머로 노란 종이와 색이 바른 글씨를 볼 수 있었다. 머리 부분에는 바스크빌 저택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쪽에는 흘림체로 1742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진술서 같군요. 네, 바스크빌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전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려는 문제는 전설이라기보단 훨씬 근래의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것인가요? 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고요. 24시간 내에 결정 내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이 길지도 않고 또 결정 사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허락하신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홈즈는 그러라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양손의 손끝을 맞댄 채 눈을 감았다. 모티머 박사는 문서를 불빛 쪽으로 돌리더니 고음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바스크빌 시내 사냥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휴고 바스커빌의 직계 후손으로서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러니 나는 여기 적는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이 글을 쓰는 바이다. 죄를 벌하는 정의의 신은 또한 가장 자비롭게 죄를 용서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와 회개로서 끊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악연이란 없다는 것을 내 아들들이 믿어주었으면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를 두려워하라는 뜻에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문이 고통받았던 통탄할 욕정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교훈을 얻으라는 뜻에서다. 청교도 혁명 시절에 대해 알아본다면 그 당시 바스크빌 영지를 지배한 사람은 휴고 바스커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교도 혁명 시절에 대해서는 클레런던던 경이 쓴 역사를 꼭 읽어보라. 휴고 바스커빌이 매우 거칠고 세속적이며
불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그의 이웃들은 그냥 그가 승인은 아닌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분명 휴고 바스크빌에게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면이 있었기에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이 잉글랜드 남서부 전체에 악명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휴고 바스크빌이 이 근처에 살던 소지주의 딸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조심스럽고 참하기로 소문난 젊은 처녀는 휴고 바스크빌의 악명을 들었기에 줄곧 그를 피해 다니려고만 했다. 결국 성 미카엘 축일에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다. 휴고는 게으르고 사악한 자신의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농장으로 잠입해 처녀를 납치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휴고 일당은 그녀를 바스커빌 저택으로 데려와 2층 방에 가두고는 밤마다 늘 그랬듯이 진탕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고함소리에 섞여 드는 욕설을 듣자 2층의 불쌍한 아가씨는 기지를 발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휴고 바스커빌이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욕설의 수준이란 말하는 사람이 혼비백산할 정도였다고 한다. 겁에 질려버린 아가씨는 끝내 용기 백배한 사내들도 못할 일을 감행했다. 남쪽 벽을 따라 자란 담쟁이 덩굴을 타고 처마 밑으로 내려와 황야 건너편에 있는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한 것이다. 집까지는 15m의 거리였다. 하지만 우연찮게도 그녀가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고는 그녀에게 음식과 술을 어쩌면 더 나쁜 것들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친구들을 두고 2층으로 간 휴고는 새는 날아가고 새장은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짐작 가능할 것이다. 악마로 돌변한 휴고는 우당탕 계단을 뛰어내려와 식당의 큰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다. 술병과 트렌저가 날아가고 휴고는 그 처녀를 잡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도 바치겠다며 친구들을 보고 울부짖었다. 술 취한 다른 이들이 휴고의 울분에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때 그중 더 사악한 아니면 더 취한 누군가가 사냥개를 풀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집 밖으로 뛰쳐나간 휴고는 마부에게 안장을 얹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냥개들을 풀어 그녀의 스카프 냄새를 맡게 했다. 휴고는 사냥개들을 일렬 횡대로 세운 후 출발시켰다. 달빛 아래 황야는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제 흥청거리던 이들은 그토록 다급하게 무슨 짓을 하고 만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어안이 벙벙해 있던 그들도 곧 황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태를 파악했다.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몇몇은 총을 찾고 몇몇은 말을 찾고 다른 이들은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자 정신없이 날뛰던 자들도 차츰 정신이 들고 모두 합쳐 13명이 말을 타고 추적에 나서게 되었다. 머리 위에서는 달빛이 환하게 빛나는데 일당은 일사불란하게 말을 몰고 처녀가 집으로 가려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을 따라갔다. 이 3km를 지나자 황야에서 밤을 지키고 있는 양치기를 만났다. 일당이 자신들의 사냥감을 본 적이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소문에 의하면 겁에 질린 양치기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만 불쌍해 보이는 처녀를 본 적이 있다고 사냥개들이 뒤따르고 있었다고 겨우 내뱉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것도 보았어요 라고 양치기가 말했다. 검은 말을 타고 휴고 바스크빌이 저를 지나쳐가고 나서 바로 뒤에 꼭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사냥개 한 마리가 조용히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술 취한 일당은 양치기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계속 말을 달렸다. 얼마 가지 않아 일당의 피부가 싸늘해졌다. 황야를 가로질러 검은 말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입에 하얀 거품을 문 말이 고삐를 땅에 널어뜨리고 빈 안장을 얹은 채 일당을 지나쳐 갔다. 잔치판을 벌였던 일당은 잔뜩 겁에 질려 서로 바싹 붙어 말을 몰았다. 혼자였다면 진작 말머리를 돌렸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황야를 가로질러 뒤쫓아갔다. 서로 뭉쳐서 어기적 말을 몰던 이들은 마침내 사냥개들을 만났다. 용명하기로 유명한 혈통을 가진 개들이 깊은 협곡의 입구에 모여 낑낑거리고 있었다. 몇 놈은 협곡에 들어서지 못한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몇 놈은 털을 고추 세우고서 눈앞의 좁은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출발할 때보다 술이 좀 깬 일당은 말을 세웠다. 아무도 앞서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용감한 또는 더 취한 세 명이 골짜기를 따라 말을 몰아가기 시작했다. 곧 좀 더 넓은 공터가 나타나고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고대인들이 세워놓은 두 개의 큰 바위가 나타났다. 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공터 한가운데에 그 불쌍한 처녀가 공포와 피로에 지쳐 죽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세 명의 겁없는 술꾼들의 머리털을 쭈뼛하게 쓰게 만든 것은 처녀의 시신도 그 옆에 누워있는 휴고 바스크빌의 시신도 아니었다. 그들이 놀란 것은 휴고 위에 버티고선 거대한 검은 짐승이 휴고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습은 마치 사냥개 같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어떤 사냥개보다 큰 놈이었다. 그 짐승이 휴고 바스커빌의 목을 물어뜯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세 사람은 짐승이 활활 타는 눈과 피가 뚝뚝 흐르는 턱을 이쪽으로 돌리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말을 달려 달아났다. 입에서는 여전히 비명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 명은 그날 목도한 광경으로 인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고 나머지 두 명은 폐인으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아들들아, 이것이 바로 그 후로 가문을 그토록 쓰라리게 괴롭혀 왔다고 전해지는 사냥개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두는 이유는 추측과 짐작보다는 명확히 아는 편이 공포를 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피를 흘리며 의문의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말이다. 우리는 무한히 자비로운 신의 섭리 아래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신께서는 성경에 쓰인 대로 3대, 4대까지 무고한 후손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실 것이다. 신의 섭리에 따라 너희에게 미리 이르노니 악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어둠의 시간에는 그 황야를 지나는 일을 삼가하라. 이것은 휴고 바스커빌이 그의 두 아들 로저와 존에게 전한 것으로 그들의 여동생 엘리자베스에게는 비밀에 붙일 것을 당부했다. 모티머 박사는 이 희한한 이야기 읽기를 끝내고는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올리고 셜록 홈즈를 건너다 보았다. 홈즈는 하품을 하며 끄트머리만 남은 담배를 난로에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홈즈가 말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설화 수집가한테는 그렇겠지요. 모티머 박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혀있는 신문 조각 하나를 꺼냈다. 홈즈 씨, 이제 좀 더 최근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6월 14일자 데먼주 크로니클입니다. 신문 날짜보다 며칠 전에 벌어진 찰스 바스커빌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다. 우리의 방문객은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쭉 읽어내려갔다. 최근 찰스 바스커빌 경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데번주에는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자유당의 데번 중부구역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찰스 경은
바스커빌 저택에 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친근하고 매우 후덕한 성품으로 인해 그를 알게 된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다. 벼락부자들이 판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쇠락한 지역 명문가의 자손이 스스로 일군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 가문의 영광을 재건하려 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찰스경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남아프리카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모았다. 운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찰스경은 현명하게도 자신이 얻은 것에 만족했고 거기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찰스경이 바스커빌 저택에 자리를 잡은 것은 불과 2년 전이다. 사람들은 그의 재건 및 개발 계획이 얼마나 완대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제 그의 죽음으로 그 계획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자녀가 없었던 찰스경은 자신의 생애 동안 시골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재산으로 인한 혜택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터라 그의 뜻하지 않은 죽음을 애통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지역 자선기관에 금액을 기부한 사례들은 우리 신문에도 자주 실리던 단골 기사였다. 찰스경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지역의 미신으로 인한 루머들을 불식시킬 만큼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타살이라고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자연사 외의 다른 사인은 상상할 수 없다. 찰스경은 아내와 사별했으며 다소 기이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인사였다.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바스커빌 저택 내의 하인이라고는 집사와 가정부로 일한 베리모어 부부가 전부였다. 친구들의 정언에 의하면 찰스경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혈색이 변하거나 숨이 가빠지고 갑자기 우울하고 예민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고인의 친구이자 주치의인 모티머 박사도 같은 정언을 했다. 사건의 경위는 간단하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스커빌 저택의 유명한 주목나무 길을 걸어 내려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베리모어 부부의 정언에 의하면 그에게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었다. 6월 4일 찰스경은 다음 날 런던에 가겠다고 말하며 집사 베리모어에게 짐을 꾸려 두라고 했다. 그날 밤 찰스경은 보통 때처럼 밤 산책에 나섰는데 그는 산책하는 동안 시가를 피우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12시에 저택의 문이 아직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베리모어는 놀라서 등불을 켜고 주인을 찾아 나섰다. 그날은 축축하고 추운 날이었는데 찰스경의 발자국을 주목나무 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 끝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은 황야로 통하는 문을 지나서부터 주인의 발자국이 달라졌다는 베리모어의 진술에 관한 것이다. 거기서부터는 찰스경이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때 거기서 멀지 않은 황야에 말장수인 집시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고함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어느 방향에서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찰스경의 시신에는 폭행의 흔적은 없었으며 의사는 그의 얼굴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너무 심하게 일그러져서 모티머 박사는 처음에는 자기 앞에 놓인 시신이 자신의 친구이자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심장 탈진과 디스프니아로 사망한 경우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사실은 부검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금시 배심도 의학적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사건은 이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찰스경의 상속인이 바스크빌 저택에 정착하여
찰스경이 시작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금시관의 일반적인 조사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회자되던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종식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바스크빌 저택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살아있다면 찰스 바스커빌 경의 남동생의 아들인 헨리 바스크빌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 젊은이는 미국에 있다고 하며 그에게 상속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모티머 박사는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이것이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관한 공식 발표입니다. 홈즈 씨. 감사드려야겠군요. 홈즈가 입을 열었다. 이런 사건을 알려주시다니. 분명히 이 사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신문에서 몇 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황께 의무를 다하고 싶은 마음에 바티칸 보석 사건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흥미로운 영국 사건을 여러 건 놓쳤지요. 모티머 박사님 말씀은 공개된 것으로 이 기사가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시죠. 홈즈는 몸을 뒤로 기대며 손끝을 맞대고 특유의 냉철하고 진지한 표정을 취했다. 그러려면 하며 모티머 박사는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실을 털어놓아야겠군요. 금시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중들에게 공공연히 미신을 부추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꽤나 암울한 소리를 듣고 있는 바스커빌 저택에 또다시 의혹이 더해진다면 신문에 언급된 것처럼 이제 아무도 바스커빌 저택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이런 이유로 제가 아는 것을 좀 감춰도 괜찮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홈즈 씨에게야 전부 다 털어놓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야에는 거주민이 드물어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왕래가 잦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도 찰스 바스커빌 경과 상당히 자주 만났습니다. 근방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곤 래프터 저택의 프랭클랜드 씨와 박물학자 스테이펄튼 씨 밖에 없거든요. 찰스 경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저희는 병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찰스 경은 남아프리카에서 많은 과학 정보를 얻어오신 터라 부시먼과 호텐토트족의 인체 구조 차이에 대해 토론하면서 멋진 저녁을 보낸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이상하게 찰스 경의 신경 상태가 날카로워져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바스커빌 가문의 전설에 대해 과도하게 마음을 쓰셨어요. 그래서 밤에 산책을 할 때도 절대 황야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홈즈 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찰스 경은 무시무시한 운명이 자신의 가문에 드리워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떤 섬뜩한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찰스 경은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저에게 밤에 왕진을 다니면서 이상한 동물들을 보거나 사냥개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 물으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개에 대한 질문을 꽤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어쩐지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찰스 경의 집으로 마차를 몰고 갔던 그날 저녁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고가 나기 3주쯤 전이었죠. 저택 입구에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제 기그에서 내려
그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 눈빛은 저를 지나쳐 제 어깨 뒤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눈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획 돌아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커다랗고 시커먼 송아지 같은 게 진입로 끄트머리를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경이 너무나 놀라고 흥분한 상태여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이 있던 지점까지 내려가 둘러봐야 했어요. 짐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사건으로 찰스 경은 최악의 심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녁 내내 경의 곁을 지키고 있자 경은 자신이 겁을 먹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그 쪽지를 저에게 보관해 달라며 보여주셨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후 일어난 비극을 생각하면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별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찰스 경이 아무 이유도 없이 흥분한다고 생각했지요. 찰스 경이 런던에 갈 예정이었던 것도 제가 권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찰스 경의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루 종일 불안 속에서 생활하시니 그게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이라 해도 분명히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 정도 시내에서 기분 전환을 하면 말끔해져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인 스테이펄튼 씨도 찰스 경의 건강을 많이 염려한 터라 저와 같은 의견이었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찰스 경이 죽던 날 밤 집사 베리모어는 죽음을 발견하고 곧장 저에게 마부 퍼킨스를 보냈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깨어있던 터라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바스커빌 저택에 도착했지요. 제가 모든 것을 검사하고 확인했습니다. 사인조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주목나무 길에 나 있는 발자국 흔적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황녀로 통하는 문 앞에서 찰스 경이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점부터는 발자국 모양이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갈흙 길 위에 나 있는 베리모어 집사의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시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시신에 손을 댄 사람은 없었습니다. 찰스 경은 엎드린 채 죽어 있었는데 팔을 벌리고 손가락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떤 감정 때문에 완전히 뒤틀린 상태였고 얼마나 일그러졌던지 저도 그게 찰스 경인지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조사서에 있는 베리모어의 진술 중에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 베리모어는 시신 주변의 땅에 아무 흔적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가 못 알아보았을 뿐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이었지만 틀림없이 새로 생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모티머 박사는 잠시 우리를 묘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속은 그리듯 나직히 대답했습니다. 홈즈 씨, 그건 아주 커다란 사냥개 발자국이었어요. 그 말의 전율이 내 온몸을 훑고 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우리에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동요되어 떨린 목소리였다. 홈즈는 흥분해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홈즈의 두 눈은 그가 진짜 흥미를 느꼈을 때에만 바라는 엄숙하고 진지한 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걸 보셨단 말인가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두 분을 보듯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본 거죠? 그 발자국들은 시신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 전설을 몰랐다면 그랬을 겁니다. 황야에는 양치기 개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분명히 양치기 개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컸다는 말입니까? 네, 어마어마하게요. 하지만 그 개가 시신에 다가간 건 아니란 말씀인가요? 네. 그날 밤 날씨는 어땠나요? 춥고 축축했죠. 하지만 비가 온 것은 아니었고요. 네. 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래된 주목나무 울타리 길입니다. 높이는 3.5m 정도 되고 빽빽해서 누가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운데 나 있는 산책로는 2.5m 정도 폭이고요. 울타리와 산책로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양쪽으로 풀이 나 있는데 각각 폭이 2m 가까이 됩니다. 주목나무 울타리 한쪽에 문이 있어서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둥셋으로 이루어진 문인데 황야 쪽으로 통합니다. 다른 문은 없나요? 전혀요. 그렇다면 주목나무 길에 들어서려면 저택에서 걸어 내려오든지 황야의 문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멀리 길 끝에는 여름에 쓰는 별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찰스 경이 거기까지 갔나요? 아니요. 거기까지 50m 정도 남은 거리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티머 박사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박사님이 보신 발자국은 산책로에 나 있었던 겁니까? 풀밭이 아니고요. 풀밭에는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산책로 양편 중 황야의 문 쪽에 있었나요? 네, 황야의 문이 있는 편으로 산책로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군요. 또 하나, 황야의 문은 닫혀 있었나요? 닫혀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야의 문은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1.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뛰어넘을 수도 있겠군요. 네. 황야 문 옆에 쓰는 어떤 발자국을 보셨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 이런. 아무도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가 살펴보았지요. 아무것도 못 보셨고요. 아주 이상하긴 했습니다. 찰스 경이 분명히 거기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같은 장소에 씨가 단백제가 2번 떨어져 있었거든요. 훌륭하시군요. 왓슨, 이분을 동료로 대접해 드려야겠어. 우리와 비슷한 감각을 지녔어. 그런데 발자국은 어땠나요? 찰스 경이 자갈흙 위에 온통 발자국을 남겨놓으셨더군요. 하지만 다른 발자국은 못 봤습니다. 셜록 홈즈는 못 참겠다는 듯이 손으로 무릎을 탁 쳤다. 내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아쉽군요. 확실히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전문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때 자갈 흙길을 내가 봤더라면 많은 걸 읽어낼 수 있었겠지만 이제 비에 전부 뭉개지고 구경 나온 농부들 신발 자국에 다 지워졌을 테지요. 이런 모티머 박사님, 혹시 그날 저를 부를 생각을 못 하셨나요? 그 부분은 박사님의 책임이 크군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서 홈즈 씨를 부를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뭘 망설이시는 건가요? 아무리 예리하고 경험 있는 탐정이라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게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계신 거군요. 홈즈 씨,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제 귀에 들어온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요. 예를 들자면 끔찍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황야에서 이 바스커빌 악마와 일치하는 모습의 짐승을 봤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려진 다른 어떤 짐승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을요. 그걸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번쩍이는 빛을 발하는 것이 섬뜩한 유령 같다고요. 제가 그들을 각각 따로 만나 보았는데 한 명은 고지식한 촌부였고 한 명은 편자공, 또 한 명은 황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설 속에 나오는 지옥에서 온 사냥개를 들먹이며 무시무시한 유령을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지역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서 밤에는 아무도 황야에 나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신 모티버 박사님도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 이 말씀이군요. 도무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사건들만 조사해 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악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악마 자체를 조사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한 욕심일 것 같군요. 그래도 박사님 역시 그 발자국이 물리적인 것이라는 건 인정하시겠지요? 전설 속의 사냥개도 사람 목을 물어뜯어 놓을 만큼 물리적인 존재였지만 여전히 사악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모티머 박사님은 이미 초자연주의 쪽으로 넘어가셨군요. 하지만 박사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럴 시각을 고집하실 거면서 애초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이유가 뭔가요? 박사님은 찰스경의 죽음을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시고는 또 동시에 저한테 그걸 조사해 달라고 하시는군요. 홈즈 씨가 사건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헨리 바스커빌 경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헨리 경은 워틀루역에 모티머 박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확히 1시간 15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분이 상속자인가요? 네, 찰스 경이 돌아가시고 이 젊은 신사분을 찾아냈어요. 캐나다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난 분입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찰스경의 신탁 관리자이자 유언 집행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청구인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혀요. 그 외에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친척이라고는 로즈 바스커빌이 있는데 찰스경의 3형제 중 막내분입니다. 둘째는 젊은 시절 죽었는데 바로 헨리경의 아버지이지요. 막내인 로저는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바스커빌 가문의 거만한 성격을 물려받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는 마치 전설 속의 휴고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는 영국이 마음에 안 든다며 중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1876년에 황열병으로 죽었습니다. 헨리경이 바스커빌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거지요. 1시간 5분 후면 저는 그분을 워틀루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이
사우샘퍼튼에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그분과 함께 어쩌면 좋을까요? 왜 조상들이 머물던 저택으로 가면 안 되나요? 아무래도 그게 자연스럽겠지요. 하지만 저택으로 간 바스커빌 가문 사람들은 모두 아군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찰스경이 죽기 전에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마지막 남은 후손을 그런 죽음이 드리운 장소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난하고 황량한 시골 전체의 번영이 헨리경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찰스경이 여태껏 해오신 훌륭한 일들은 바스커빌 저택에 주인이 없다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저 자신의 직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제 생각이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군요. 그래서 홈즈 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이거군요. 모티머 박사님 생각으로는 악마의 사도가 있어 다트무어는 바스커빌 가문 사람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적어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조금은 있다는 정도로 말해두고 싶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티머 박사님의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이론이 맞는다면 그 초자연적인 힘은 런던에서도 이 젊은 헨리경에게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먼셔에서처럼요. 일정 지역에서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악마라는 것은 무슨 지역 교구 나누기도 아니고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홈즈 씨,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시는군요. 직접 이것들을 겪으셨다면 아마 다르게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홈즈 씨의 말씀은 헨리경이 태번서에서도 런던에 있는 것만큼이나 안전할 거라는 거죠. 헨리경이 50분 후면 도착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티머 박사님, 이렇게 하시죠. 택시를 잡으시고 스페니얼은 떼놓고 가세요. 저희 집 현관을 긁고 있군요. 그리고 워털루역으로 가서 헨리 바스크빌 경을 만나십시오.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께 아무 말씀도 마시고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24시간이면 됩니다. 모티머 박사님, 내일 10시에 여기로 저를 찾아오시면 훨씬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헨리 바스커빌 경과 함께 오신다면 향후 계획을 세워드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셔츠 소매자락에 약속 내용을 휘갈겨 쓰고는 그 이상하고 정신없는 차림새 그대로 서둘러 나갔다. 홈즈가 계단 앞에서 그를 세웠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님, 찰스 바스키빌 경이 죽기 전에 몇몇 사람이 황야에서 유령을 봤다고 말씀하셨죠? 3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유령을 다시 봤다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홈즈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짐짓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음에 드는 일을 맡았다는 의미였다. 나갈 테야, 왓슨? 딱히 내가 도울 일이 없다면. 지금은 없어. 자네 도움이 필요한 건 행동을 취할 때지.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근사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브래들리 가게를 지나게 되면 브래들리에게 나한테 제일 독한 담배로 1파운드만 보내라고 얘기해 주겠어? 고마워. 자네가 불편하지만 않다면 저녁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겠고 말이야. 그러면 이 흥미진진한 문제를 마음껏 곱씹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나는 내 친구가 극도로 집중하고 싶을 때는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모든 증거들을 가늠해보고
가능한 대인들을 구성해보고는 서로 견주어 본다. 그러고는 어떤 점이 핵심이고 어떤 점이 무시해도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종일 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저녁에야 베이크 스트리트로 돌아왔다. 다시 거실에 앉은 후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처음에 나는 불이 난 줄 알았다. 방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해서 테이블 위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희뿌옇게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서자 걱정은 사라졌다. 투박하고 강한 담배에서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에 불과했다. 그 연기가 내 목으로 밀려들자 기침이 났다. 그 연무 속에서 홈즈가 실내복을 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입술 사이에 검정 파이프를 물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종이 몇 장이 주변에 놓여 있었다. 감기라도 걸렸어, 왓슨? 그가 말했다. 아냐, 이 독한 공기 때문에 그래.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연기가 좀 자욱하긴 한 것 같군. 좀 자욱해? 참을 수 없을 지경이야. 그러면 창문을 열어. 척 보니 하루 종일 클럽에 있었구먼. 홈즈, 자넨 역시. 내 말이 맞지? 당연하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보고 재밌다는 듯 웃어 보였다. 왓슨, 자넨 볼수록 매력적이라니까. 아무리 작은 능력도 자네 앞에서 발휘하면 즐거워지거든. 소나기가 퍼부어서 진창인 날에 한 남자가 외출을 했어. 그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옷에는 흙이 튄 자국 하나 없고 모자랑 신발이 여전히 반짝거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군데 틀어박혀 있었다는 얘기지.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디에 있었겠어? 뻔하지 않아?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은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분명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지. 나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 자네도 틀어박혀 있었던 거 아냐? 천만에 나는 데먼서에 다녀왔지. 마음속으로? 그렇지. 유감스럽게도 내 몸은 이 안락의자에 남았어 커피 2주전자와 엄청난 양의 담배를 소모하고 있었어. 자네가 나간 뒤에 스탠퍼드 가게에 사람을 보내 황야 이쪽의 군용 지도를 구해왔지. 하루 종일 내 영혼은 이 지역을 거닐었는데 내가 발견한 것들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워. 대축적 지도겠지. 그것도 아주 큰. 그는 무릎 위로 한쪽을 펼쳐 보였다. 여기가 우리의 관심 지역이야. 저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스커빌 저택이지.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지. 주목나무 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이쪽 라인을 따라서 길이 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보다시피 오른쪽에 황야가 있는 게 되지. 건물들이 모여있는 이 작은 지역이 그린펜 마을인데 우린 친구 모티머 박사의 본거지도 여기 있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반경 8km 이내에 있는 가옥들이 아주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 이게 레프터 저택이야. 이야기 속에 나왔던 여기 집이라고 표시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박물학자의 집인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는다면 이름이 스테이플튼이었지. 여기 황야 지역에 두 농가가 있어. 하이토어와 파울 마이어지. 그리고 22km를 더 가야 프린스타운의 중재수 교도소가 나와. 이 흩어진 점들 주변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황량한 황야야. 그러니 여기가 비극이 상련된 무대고 어쩌면 다시 재현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지도 몰라. 사나운 곳이겠군. 그래, 무대가 그럴듯하지. 진짜로 악마가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싶은 거라면 말이야.
자네도 그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설명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거야? 악마의 사도들도 아마 뼈와 살로 되어 있겠지. 그렇지 않아? 먼저 우리를 기다리는 건 두 가지 질문이야. 도대체 범죄가 일어나기는 했나 하는 문제와 어느 부분이 범죄이고 어떻게 저지른 것인가 하는 문제야. 물론 모티머 박사의 추측이 맞는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 셈이 되지. 그렇다면 조사도 끝인 거고. 하지만 그런 결말에 도달하자면 그 전에 먼저 가능한 다른 가정들을 모두 검증해야 해. 자네만 괜찮다면 저 창문을 다시 닫아도 되겠지? 단순한 일이지만 생각을 집중하려면 공기도 집중되는 편이 좋은 것 같아. 아직은 생각을 좁히지 못했지만 아무튼 논리적인 결론은 일단 그래. 자네도 이 사건을 생각해 봤겠지?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해 봤지. 자네 결론은 뭐야? 너무 어리둥절할 뿐이야. 그래도 분명히 특징이 있어.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그 발자국의 변화 같은 거 말이야. 그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해? 모티머 얘기로는 찰스 경이 주목나무 길에서 어느 부분은 까치발을 하고 갔다고 했지. 모티머는 그냥 사인 조사 때 어느 바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야. 뭐 때문에 까치발을 하고 길을 걸어가겠어. 그러면 뭐란 말이야? 달리고 있었던 거야. 왓슨,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심장이 터져서 꼬꾸라져 죽게 된 거야. 뭐로부터 도망을 쳤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찰스 경은 달리기 전부터도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내 생각으로는 찰스 경의 공포의 원인이 된 것은 황야를 건너서 그에게 접근했을 거야. 그랬을 경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집 쪽을 향해서 뛰지 반대편으로 뛰지는 않았을 거야. 집시가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찰스 경은 도무지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쪽을 향해서 도움을 외치면서 뛰어갔던 거라고. 그렇다면 그날 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는 왜 갑자기 집이 아니라 주목나무 길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찰스 경이 누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찰스 경은 늙고 쇠약한 상태였어. 그가 저녁 산책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날 땅은 축축하고 밤에는 추웠잖아. 모티머 박사가 시가에서 떨어진 재를 가지고 추정한 것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 찰스 경이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 그러고 보니 모티머의 실용적 사고 능력을 좀 더 인정해 줘야 했었는데. 하지만 찰스 경은 매일 저녁 나가지 않았나? 그가 황야문에서 매일 저녁 누군가를 기다렸을 것 같지는 않아. 반대로 증거를 보면 그는 황야를 피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밤은 거기서 기다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은 런던으로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고. 사건이 형체를 갖춰가는군. 왓슨, 앞뒤가 맞아 들어가려고 해. 내 바이올린을 좀 건네주겠어? 이 문제에 대해 그 이상은 아침에 모티머 박사와 해리 바스커빌 경을 만난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